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갱년기입니다. 원래 갱년기는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흔히 제2의 사춘기라고도 하죠. 그만큼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갱년기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욱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년과 노년 사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갱년기라는 큰 산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엄청난 큰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갱년기는 사다리를 의미하는 그리스 어원의 표현으로 가행기부터 폐경이행기를 거쳐 폐경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성분들은 난소에서 일정한 수의 난포가 있는데 매달 배란이 이루어져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임신을 하지 않으면 생리를 하게 됩니다. 폐경이라 이러한 난소의 난포가 소진되어 월경이 영구적으로 중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 폐경은 노화에 따라 50세 전후에 발생하며 이는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지만 폐경기의 다양한 증상과 신체 변화가 동반되므로 상황에 따라 치료가 필요합니다.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예.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울해하거나 사소한 일에 화를 냈을 때 주변에서 이제 농담 삼아서 갱년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예. 실제로 이 갱년기 증상들이 좀 어떤가요? 여성은 폐경기부터 폐경 이후에 다양한 폐경 증상을 겪게 되는데 발생 시기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네.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와 땀 흘림, 가장 흔하며 수면 장애, 가슴 두근거림, 우울감, 불안감 등의 정신적인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중기 증상으로는 비뇨 생식기의 위축에 의한 질 건조감, 성교통, 피부 콜라겐 소실에 의한 탄력 감소와 근골격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기 증상으로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참 다양한 증상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갱년기 증상이 실제 질환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나요? 예, 크게 4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은 혈관 내막 세포의 기능 장애와 혈관 구조의 변화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관의 긴장도를 호전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지연시킵니다. 그러므로 폐경 이후 호르몬 감소로 인해 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당뇨의 위험이 증가하며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뇌 기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에서의 뇌에서의 역할은 이전까지는 생식 기능과 난포 성숙과 배란을 조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최근 연구 결과로 뇌에서 신경세포를 생성시키고 신경세포의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의 생체 이용률을 증가하는 데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뇌기능 조절 및 감정 조절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 시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인지기능 저하, 치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똑똑쌤 도와주세요. TV 닥터 처방전 본격적으로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유독 배에만 살이 많이 쪘습니다. 뱃살을 빼려고 하루에 1시간씩 헬스를 하는데 그마저도 체력이 달려서 힘듭니다. 더구나 운동량이 적어서인지 살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갱년기에는 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건지, 또 갱년기에 뱃살이 많으면 안 되는 이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폐경기 및 이후 체중 증가는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는 현상으로 이것이 여성 호르몬에 의한 변화에 의한 것인지 나이 증가에 의한 노화 현상인지는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폐경기 이후에는 전체 체지방 증가뿐만 아니라 특히 복부의 지방 축적이 일어나는데 이는 폐경 이후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체 활동의 감소 및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같은 기분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갈게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들어 무기력하고 식욕도 많이 사라졌는데 혹시 남성 갱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성 갱년기인지 알 수 있는 일종의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서 갱년기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남성 갱년기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면서 장기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과 성기능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과 뼈, 체모의 발달을 돕고 기억력을 높이는 기능도 하는데 대개 30대 후반부터 줄기 시작해서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갱년기는 우울감부터 떠올리는데 이 외에도 성욕 감퇴, 발기부전, 복부 지방 증가, 안면 홍조, 탈모, 골다공증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법으로는 성적 흥미가 감소하고 발기의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외에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이 해당되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력이 몹시 떨어지고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졌다, 키가 줄었다, 삶의 즐거움을 잃었다, 슬프거나 불안감이 있다, 최근 운동할 때 민첩성이 떨어졌다, 저녁 식사 후 바로 졸리거나 최근 일의 능률이 떨어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치료는 호르몬 보충요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방으로는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갱년기는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함께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는 물론 부부 간의 유대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갱년기에 대한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갱년기도 이제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리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갱년기는 사람 폐경이 되었다고 해서 다 오는 건 갱년기 증상이 다 오지는 않고요. 네. 미리 호르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때 그때부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유방암이 걸린다라는 꼭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우리나라 유방암이 40대 후반, 50대 후반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시기가 폐경 증상으로 인해 호르몬을 사용하는 시기라서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분들은 유방암 검진을 더 자주 하기 때문에 진단이 비교적 조기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물론 유방암 환자분은 호르몬 치료가 금기지만 호르몬 치료 대신 대체 가능한 다른 약물도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 호르몬 치료 대신에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드시는데요. 이것은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호르몬제를 먹으면 유방암에 걸리는 그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예. 알아들어도 되는 예,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갱년기가 되면요, 많은 분들이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잠이 보약인데 이 불면증이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수면 장애는 폐경기행기 여성분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로, 하지만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내과적 질환, 예를 들어서 갑상선 질환이나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등이 있는지 우선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폐경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맞다면 다음과 같은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네. 저녁에 과식하지 않고 음주 및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잠들기 직전 운동은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면 홍조 증상이 있다면 자기 전 따뜻한 목욕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10에서 15분간 잠들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독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수면제의 복용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이제 85세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50세 정도의 폐경이 된다고 할 때 35년 정도를 폐경 후 삶을 살게 되며 이는 인생의 40%가 넘는 기간입니다. 이제 폐경 후의 삶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며
폐경은 이런 자연스러운 나이듦의 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폐경 이후 일어나는 변화를 막연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성들 스스로가 폐경 이후 겪게 될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 더 능동적으로 폐경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셔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통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네, 여러분 노년을 건강하게 잘 보내려면 이 갱년기를 잘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